안녕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린 신바람 박선생이야. 난 가족을 보고 싶지만 강의를 찍어야 하거든. 오케이 여러분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뭐 배운다 그랬어요? 공유결합에 형성되는 에너지 배운다 그랬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랬죠? 첫 번째, 시바람 박선생과 함께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결합과 비슷하다고. 금방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라는 파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합이라는 거 왜 하는 겁니까? 이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 결합을 하면은 뭔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그럼 원자 입장에서 좋은 건 뭡니까? 결합을 했을 때 게임 CD를 얻어요? 아니면은 삼겹살을 먹어요? 소주를 합니까? 그거 아니죠. 얘네들은 안정한 게 좋은 거예요. 즉 결합을 하면요 안정해지기 때문에 안정해지려고 결합을 하는 겁니다. 안정해지기 위해서 안정해진다는 건 에너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죠.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수소와 수소 원자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가장 낮은 상태가 어느 상태야?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자, 이 상태죠. 그럼 이 상태가 뭐란 얘기야? 이 상태가 바로 결합이 형성된 상태란 얘기죠. 그렇죠? 이 상태가 바로 결합이 형성된 상태라는 거야. 왜? 결합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합이 형성되면 안정해지기 때문에 즉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결합이 형성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겠죠. 이온결합과 동일하죠. 예, 나머지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수소와 수소의 결합거리를 보니까 얼마라고 나옵니까? 0.074라고 그래프에 나오죠.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건요 수소 분자에 대해서 수소 분자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그래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 수치만 바뀌고 여기에 있는 수치들만 바뀌고 그래프 모양하는 거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래프 해석하는 거 확실하게 익혀주세요. H와 H 결합거리는 여기 적힌 대로 0.074 나노미터입니다. 그렇죠? 나노미터. 그럼 H 원자의 반지름은 뭐야? 자, 원자의 반지름은 어떻게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이원자 분자의 결합끼리 절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럼 0.074의 반 뭐예요? 0.037 나노미터가 바로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구나. 이렇게 판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H와 H 결합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자, 결합 에너지 뭐라 그랬어?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라 그랬을까? 아니지.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아니라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아니야. 왜 아니라 그랬어? 우리는요,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를 따로 놓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얘네를 따로 놔야지 결합할 때 에너지를 아는데 이 따로 놓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측정하겠어? 이 만들어진 수소 분자를 계속 에너지를 가해서 뛰겠죠. 그렇죠?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뛰는 거야. 그때 에너지 측정해. 그럼 얘네 어떻게 돼? 떨어졌다가 또 다시 붙겠죠. 하지만 우리는 얘네 결합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합 에너지라는 건 분자가 형성될 때 에너지가 아니고 끊어질 때 에너지입니다. 끊어질 때 에너지. 자, 형성될 때 마이너스 436kJ/몰의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형성될 때. 그러면 끊을 때는 마찬가지겠죠. 부호만 반대겠죠. 얘는 결합이 형성되면서 436kJ/몰의 에너지를 방출한 거야. 하지만 결합을 끊을 때는 436kJ/몰의 에너지를 받으면 되겠죠. 그럼 결합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436kJ/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1몰당 436kJ의 에너지를 받으면 결합이 끊어진다. 이렇게 판별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인력의 세기 볼까요? 인력의 세기. 자, 인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가까이 있을수록 커질까? 멀리 있을수록 커질까? 가까이 있을수록 커지겠죠? 여러분이 선생님을 좋아해요. 근데요, 만약에 선생님이요,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예, 더 좋아할걸? 이겁니다. 왜? 나는 매력적인 차밍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인력의 세기는 가까울수록 커지는 거야. 가까울수록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C가 가장 가깝죠. 그렇죠? C가 가장 가까우니까 C가 가장 인력이 크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반대로 반발력은 뭡니까? 반발력. 자, 반발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지만 선생님을 되게 재수없을 것 같아. 예, 가까이서 봤어. 더 재수없겠죠? 예. 나는 뭐든지 항상 최고예요. 재수없는 것도 최고, 잘난 것도 최고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반발력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을수록 반발력이 커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C가 가장 반발력이 크고 B가 그 다음으로 클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가까울수록 인력이나 반발력은 크고 멀수록 인력과 반발력은 작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보는 거 A 지점에서 반발력과 인력의 크기입니다.
A 지점에서 반발력과 인력의 크기. A 지점은 이 지점이에요. 근데 얘는 결합을 어디서 형성했어? A 지점에서 더 가까워졌죠. 더 가까워진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인력이 더 썼다는 얘기죠. 왜? 지금 이 상태에서 반발력이 세다면 얘는 멀어지겠지. 근데 더 가까워졌잖아.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이 상태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셌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인력이 A 지점은 더 세다. 그리고 B 지점은요. B 지점은 인력과 반발력이 어떤 지점일까? 같은 지점? 아니지. 쌤 뭐라 그랬어?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점이 아니고 결합이 형성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가 낮은 지점인 거라 그랬죠. 에너지가 낮은 지점이고 얘는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지점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지점? 단지 평형을 이룬 지점이에요. 평형. 이 수소 원자가 생각할 때 여기가 가장 적합할 그 거리일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멀어져서 결합 형성된 거죠. 그 얘기는 반발력이 더 강한 지점이다. 이렇게 판별이 가능한 거죠. 그쵸? 자, 이온 결합대라. 뭐 거의 다 동일하죠? 예. 자, 이번에는 공유결합 에너지를 한번 봅시다. 자, 결합 에너지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라 그랬어? 아니죠. 결합이 언제? 끊어질 때. 결합을 끊기 위해 주입한 에너지가 바로 결합 에너지라 그랬죠? 그쵸? 즉, 이 결합 에너지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기체 상태를 얘기합니다. 기체 상태. 기체 상태를 얘기하고요. 이때 기체 상태의 분자 몇 몰? 기준이니까 1몰이겠죠. 기체 상태의 분자 1몰에서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결합 에너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끊을 때의 에너지,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그럼 결합 에너지의 크기는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강할까? 결합 길이가 길수록 강할까? 그치, 짧을수록 강하겠지. 짧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주 찰떡궁합이야. 찰떡궁합. 이런 애들 끊으려고 생각해봐. 아유, 생각만 해도 그냥 땀이. 이거야. 즉,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합수가 많을수록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요, 여러분들을 한 손으로 잡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잡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가깝겠지만 이렇게 하면 멀리서도 여러분을 잡을 수 있어요. 그쵸? 그게 무슨 말이야? 결합 길이가 어느 정도 길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두 손으로 잡는다면 무조건 이렇게 가까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는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이 더 어떻다는 얘기야? 가깝다는 얘기겠죠. 결합 길이가 짧다는 얘기일 거야. 그치? 그럼 결합 길이가 짧아. 어우, 결합 길이가 짧아. 그럼 어떤 거야? 찰떡궁합이야. 이런 애들 끊으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어우 이거라고. 그렇죠? 결합 에너지도 높겠죠. 즉 단일 결합보다는 다중 결합이 결합 에너지가 더 높다는 겁니다. 왜? 결합 길이가 짧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합 길이는요, 단일 결합이 가장 길고요.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순이 되고요. 결합 에너지는 삼중 결합이 가장 크고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순으로 에너지가 작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에서 삼중 결합이 가장 결합 에너지가 큰 이유는 뭐라고? 결합 길이가 짧기 때문에. 삼중 결합이라서 그게 아니라 결합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요. 일단 HF, HCl, HBl이 있습니다. 얘네들요, 원자 이온 크기 다 알죠, 여러분들? 자, 이때 봤을 때 HF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합 길이가 짧아져요. 그럼 당연히 결합 에너지는 커지겠죠. 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표를 봤을 때도요. 이렇게 탄소 단일 결합이 있고 이중 결합이 있고 삼중 결합이 있어요. 삼중 결합으로 갈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지겠죠? 짧아질 테고 당연히 에너지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를 보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음 봅시다. 그래프 해석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직접 해볼 건데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N2, O2, F2의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라고 아예 나왔죠. 뭐가 나왔어? N2, O2, F2라고. 이렇게 분자가 나왔다고. 그럼 분자식부터, 분자 구조부터 먼저 그려보면 되지. N2는 뭡니까? 삼중결합이죠. O2는 이중결합이죠. F2는 단일결합이죠. 그러면 얘네 원자의 크기는 제껴두고 삼중결합이래. 그럼 뭐야? 삼중결합이 제일 짧겠네. 그러면 바로 A2가 바로 누굽니까? 얘가 결합 길이가 가장 짧기 때문에, 그쵸? 결합 길이가 가장 짧기 때문에 바로 A2가 N2가 되는 거예요. 즉 A는 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2는 그 다음으로 짧은 놈이죠.
그러면 O가 되겠죠? C는 F가 되겠죠. 그렇죠? 자, 원자의 크기로 따지면 F가 가장 작습니다. 하지만 결합이 다중결합이기 때문에 핵간거리가 짧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결합 길이가 짧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에너지도 얘가 가장 안정한 상태죠? 에너지가 제일 낮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러면 여러분들 결합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큰 거야? 그렇지. A2가 가장 크게 되는 거죠? A2를 끊으려면 저만큼의 에너지, 요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이번엔요. F2CL2BR2의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랍니다.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표현되나 봅시다. 지금 봤더니 F2는 어떤 결합이에요? F2는 이렇게 단일 결합이죠. CL2도 단일 결합이죠? BR은요? 마찬가지로 단일 결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가 작은 놈이 결합 길이가 짧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가 가장 짧으니까 이게 바로 F2가 될 테고 이놈이 CL2가 될 테고 이놈이 BR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X는 F고요. 네, Y는 CL, Z는 BR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상해. 보니까 지금 에너지가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은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오히려 염소 쪽이 더 결합 에너지가 큽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전자친화도 생각해보세요. 염소가 플로린보다 전자친화도가 컸어요. 전기음성도는 플로린이 탑이었지만 전자친화도는 오히려 염소가 컸어. 왜? 그 플로린은 너무 작다 그랬지. 지방울만 해. 지방울만 하니까 어떻게 해? 지방울도 사실은 플로린 입장에서 보면 무지하게 큽니다. 예, 그건 알죠?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굉장히 작으니까 오히려 반발력이 센 거예요. 반발력이. 그래서 얘는요. F2와 F2가 만났어. 얘는 전자 같은 거 갖고 싶은 욕심은 무지하게 많아. 그리고 작아졌어, 결합끼리. 그 대신에 핵하고 핵이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우니까 플러스와 플러스에 의한 반발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상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합 에너지는 CL2보다 작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전자친화도도 CL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플로린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요.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거야.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나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공유결합 에너지나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분자 간 인력이 공유결합은 비교적 어떨까? 분자 간 인력이 공유결합은요, 비교적 약합니다. 왜?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얘네들은 분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덩어리들 간의 결합이 좀 강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공유결합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니죠. 얘들은 중성이죠. 물론 극성이라는 걸 띄긴 띱니다. 극성을 떼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양전화, 부분적으로 음전화는 떼요. 그래서 부분적 양전화와 부분적 음전화를 띄는 애들이 끓는 점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온결합보다 훨씬 약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떼는 게 아니라서. 자, 분자 간 인력이 약하다는 얘기 무슨 말일까?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 간에 결합이 약해요. 결합이라고 하면 뭐하고? 인력이 약해. 그러면 얘네들을 끓일 거야. 끓일 때 쉽게 끊어지겠죠. 그렇지? 약하니까. 쉽게 덩어리들이 끊어질 거야. 그렇지? 그럼 기체가 됐다는 얘기네. 끊어져서 자유로워지면 기체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쉽게 기체가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바로 BP,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녹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체는요, 깡깡하고 붙어 있어요. 인력이 강하겠죠. 근데 공유결합 애들은 비교적 인력이 약하다 그랬어. 그럼 얘네가 액체가 되면 어떻게 돼? 요렇게 흐물딱해지는 거지. 살짝 벌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잘 떨어진다 그랬죠? 공유결합은. 왜? 인력이 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녹는 점도 어떻습니까? 낮겠죠. 하지만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의해서 딱 붙어 있어. 웬만한 에너지를 줘도 안 돼. 우리 사랑 지켜야 돼. 우리 사랑하잖아. 이러면서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줘야지만 똑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공유결합은 이런 경우가 아니란 얘기죠. 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요, 쉽게 부스러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간에 덩어리와 덩어리,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니까 끊으려고 하면 그래 안녕? 그거 끊어질 거 아니야. 쉽게 부스러지겠죠. 그리고 전기전도성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전기전도성 없겠죠? 왜 없어요? 얘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니라니까. 그렇지? 자, 흑연이나 그래핀 같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여러분 배웠었죠? 흑연은 탄소가 몇 개의 결합을 해요? 4개의 결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개의 결합만 하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전자가 남죠? 얘들이 빙글빙글 돌겠죠. 얘네가 바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물에 잘 녹는다. 물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극성 분자를 얘기합니다. 즉, 물에 잘 녹는 건 극성 분자일 때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으니까요. 자, 극성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부분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간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진 놈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진 용매에 들어가. 그럼 짝짝꿍 잘 맞잖아. 잘 녹는 거야. 오히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안 가진 놈이 들어가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쟤 뭐야? 쟤 매력이 없어. 이러고 말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이때 물은 지금 누누이 얘기한 대로 극성 용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잘 녹고요. 자, 물에 잘 안 녹는 건 당연히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무극성 분자. 자, 극성과 무극성. 헷갈리나요? 예, 헷갈릴 거 없죠?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또 요걸 봅시다. 이걸 봤더니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분자 결정이라는 건 뭐야? 분자란 얘기지? 그럼 분자를 찾으면 되겠네. 지금 보니까 얘네들은요, 이렇게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젖어 있어. 개별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분자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바로 이 녀석이 분자 결정인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덩어리라고 하기에는 끊긴 곳이 없어. 그냥 계속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 밑에도 더 연결돼 있겠죠? 얘도 쭉 연결돼 있어. 얘들은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원자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원자 결정. 자, 보시면요. 분자 결정은요. 아까 얘기했어. 분자 결정은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해요, 약해요. 공유결합은 분자 간 인력이 비교적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MP나 BP는 비교적 약합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이런 원자 결정들은 지금 보면 어때요? 얘는 분자 간의 인력이 아니라 아예 그냥 결합이죠? 그치? 결합이잖아. 결합이니까 결합을 끊으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 결합인데 당연히 매우 높습니다.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하지만 얘네들은요,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자, CO2를 봅시다. CO2를 봤을 때요, 이렇게 있어. CO2. CO2를 끊을 때, CO2보다는 우리가 물을 할까요, 물? 자, H2O. 그럼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때 이런 분자 간의 인력이 있다고. 얘를 끓이려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끓으면 돼요. 이걸 끊으면 돼요. 이 결합을 끊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걸 끊는 거예요. 이 결합을 만약에 끊어야 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요거만 끊으면 기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그런 인력이 없어요. 그냥 결합들이에요. 즉 이런 거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거로만. 그러니까 이런 걸 끊으려면 에너지가 무지하게 많이 들겠지. 그래서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매우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상태 봅시다.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많이 있겠어? 끓는 점이 낮으니까 기체 상태로 많이 있겠지. 기체. 그렇죠?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많이 존재할 테고, 얘들은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높아요. 녹이지도 못했어. 그럼 뭐야? 고체 상태로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고체 상태로 많이 존재할 거예요. 고체 상태로. 자,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분자 결정은요, 전기전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자 결정 없죠. 공유결합이잖아. 공유결합은 없다 그랬죠? 자, 원자 결정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단 흑연과 그래핀은 제외. 왜? 탄소가 4개 결합을 해야 되는데 3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남는다고. 걔가 전기전도성을 일으킨다고.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배우는 결합은요, 금속결합인데, 금속결합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뭐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요렇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나왔을 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자, 이건요, 금속에 있는 뭐겠어요? 플러스, 양이온이겠죠? 그리고요, 이 전자들은요, 봤더니 되게 막 맘대로 돌아다녀. 어때? 자유로워.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유전자. 금속들은요, 이렇게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에 의해서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와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이온 결합에서 얘기 나왔었죠. 무슨 인력입니까? 정전기적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전기적 인력이다. 예, 정전기 적적 인력으로 결합. 적자를 하나 지우면 좀 더 깔끔하겠네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다. 자, 그래서 금속 결합은요, 특징이요, 열과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을 보는데, 이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했죠. 그럼 전기가 잘 흐르겠죠?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니까 전류가 잘 흐를 거야. 그럼 전기 전도성이 좋아.
그리고요,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보면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써? 여기저기 부딪히겠지? 그치? 양이온 같은데 막 부딪힌다고? 그럼 어떻게 돼? 열이 발생하겠죠. 열 전도성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열과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고요. 금속은 자, 펴짐성과 뽑힘성이 매우 좋습니다. 자, 펴짐성과 뽑힘성 막 헷갈려하는 사람 있어. 펴진다는 건 뭐야? 쫙 펴져. 펴지면 맛있는 거 뭐 있어? 전 있죠. 전 붙이는 거. 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쫙 퍼뜨리죠. 밀가루를. 그래서 펴짐성은요. 전성입니다. 전성. 근데 뽑아야 돼. 뽑을라. 이렇게 길게 뽑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연해야 되겠죠? 연해야지 길게 뽑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뽑힘성은 연성이다. 이렇게 하게 하면 되겠네. 즉 펴짐성, 전성과 뽑힘성, 연성이 좋습니다. 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 지금 보시면 얘네 어때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했어. 이온 결합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그랬죠.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지간해서 안 떨어진다 그랬죠? 얘도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어요. 약한 애들, 연약한 애들, 걔들 누굴까? 일족 애들. 일족 애들은 어때요? 그냥 빨리 전자 해버리고 이온되고 싶어 하죠? 예. 그래서 알칼리족 금속은요. 알칼리 1족입니다. 알칼리족 금속은 MP와 BP가 낮은 편에 속해요. 아시겠죠? 자, 대부분의 은백색 광택. 이건 여러분들 뭐 이론을 들어가면은 더 복잡해요. 이때 뭐 자유전자에 의해서 일단 빛이 반사된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난다. 보기가 좋다. 그냥 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금속결합, 이온결합, 그리고 공유결합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진정으로 끝난 거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한번 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온결합은요, 우리가 결정을 무슨 결정이라고 부를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이온 결정이에요. 이온 결정. 자, 그리고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높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리고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고체일 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중성입니다. 그래서 고체일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액체가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따로따로 돌아다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따로따로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죠. 이때 액체는 뭘 얘기한 거냐면요. 용융을 얘기한 겁니다. 용융. 녹였다고요. 알겠죠? 녹인 거예요. 소금 같은 거 녹인 거야. 그대로. 물 안 섞고. 알겠죠? 그 다음에 수용액은 이제 소금을 물에 녹은 거죠. 물에 녹인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같은 그런 이온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자, 공유결합은요,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분자간 인력이 약한 분자 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자간 인력이 아니라 아예 결합으로만 똘똘 뭉친 녀석들. 원자 결정이 있었죠. 원자 결정. 자, 그러면요, 분자 결정은요, 분자간 인력이 약하다 그랬어. 그래서 MP와 BP가 어떻다? 낮다. 하지만 원자 결정은 MP나 BP가 매우 높다 그랬죠. 매우 높답니다.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공유결합은 MPP가 낮아. 그럼 공유결합 물질은 전부 다 MPP 낮아. 그게 아닙니다. 원자 결정은 이온 결정보다 높은 거예요. 왜? 결합을 끊어버려야 돼, 아예. 결합을.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분자 결정 봤을 때, 고체일 때, 예, 당연히 없겠죠? 액체일 때, 당연히 없겠죠? 수용일 때, 당연히 없겠죠.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얘네는. 그죠? 원자 결정도 마찬가지로 없고,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예외사항이 있어요. 여기도 예외사항 있고, 여기도 예외사항. 원자 결정 같은 경우는 예외사항 뭐였어? 그래핀. 그쵸? 그래핀, 흑연. 이런 애들 예외사항.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은요, HCl이 대표적입니다. HCl. 염산 알죠? 염산도 분명히 공유결합이고, 얘도 분자예요. 근데 얘,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아니죠? 예,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근데 일단 대부분의 것들은 이렇게 없다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금속결합은 우리가 금속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속결정. 금속결정이라고 부르고 이 금속결정도 마찬가지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MP와 BP는 높습니다. 그리고 고체일 때 얘는 전기가 흐를까 안 흐를까? 자, 그쵸, 흘러요. 이온결합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있어? 얘네가 묶여있는 거지. 그래서 중성이 되는 거지. 하지만 금속결합은 자유전자가 있잖아. 얘네 묶여있는 애들 아니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그럼 어떻게 써? 전류를 흐르게 하겠죠. 그래서 고체일 때 당연히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쵸? 그리고 액체일 때도 당연히 흐르겠죠. 그러면 수용액, 물에는 안 녹죠. 그래서 이거는 측정하기 힘들죠. 그쵸? 물에 녹지 않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녹질 않는다고요. 그쵸? 철 같은 거 여러분들 물에 집어넣어봐요. 안 녹잖아요. 그쵸? 녹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봤더니
일단 일반적인 성질이라는 건 얘기했어요. 예외사항으로 분자 결정에서 HCl, 원자 결정에서 흑연과 그래핀을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면 나머지 한번 봅시다. 액체에서의 전기 전도성 보니까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근데 얘는 없네. 그러면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 봤을 때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그럼 누구야? 바로 공유결합이 되는 거죠. 액체에서의 전기 전도성으로는 공유결합이 구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얘만 없으니까 얘만 나머지는 있고. 그쵸? 자, 그 다음에 고체에서 봅시다.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 보니까 고체는요. 금속만 전기 전도성이 있대. 그러면 전기 전도성 있는 금속 결합이 구분 가능하겠네. 그쵸? 금속 결합. 그 다음에 수용액을 봅시다. 수용액을 봤더니 얘는 녹지도 않아. 그리고 수용액 봤더니 얘는 없어요. 그리고 얘는 있어요. 그럼 뭐야? 일단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흐른다. 그럼 이온 결합이지 뭐. 그치? 금속 결합은 아예 녹지 않으니까 물에.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이 바로 구분 가능하겠죠. 그쵸? 요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우리 그래프 해석 좀 한번 더 하고 그리고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 어디서 봤어요? 이온결합 에너지 그래프였고 공유결합 에너지 그래프였죠? 자,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온결합의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때 결합력은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중에 누가 결합력이 세겠어? 그렇지. A가 더 세겠지. 일단 결합 길이가 짧고 에너지도 더 낮은 상태죠. 즉 A가 결합력이 더 셀 겁니다. 그럼 결합 길이는 지금 얘기한 대로 A가 더 짧죠? 그리고 결합 에너지는 A가 더 높죠. 결합력이 세니까. 자, MP와 BP는 결합력이 세다는 얘기는 이 녀석을 녹이거나 기체로 만들 때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MP와 BP도 A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 이온의 전하량이 동일한 경우에. 왜? 이온 결합은 뭐라 그랬어? 이온 결합은 R제곱분의 Q1, Q2라 그랬잖아. 그치? 이온의 전하량이 큰 요소입니다. 이온의 전하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렇게 결합 길이가 짧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MP와 BP가 높다. 그쵸? 그렇게 결합 에너지가 크다. 그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공유결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유결합도 마찬가지였죠. 그래프는 결합력은 당연히 A가 큰 놈이죠. 똑같이. 그리고 결합 길이도 A가 작고요. 결합 에너지는 당연히 A가 크겠죠. 그럼 MP, BP도 A가 클까요? 예,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몰라요. 예, 모르는 겁니다. 자, 모르니까 물음표로 한번 상큼하게 들어갑시다. 자,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왜 비교를 할 수 없을까? 공유결합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은 뭐라 그랬어요? 분자 간의 인력이라 그랬죠. 얘는 지금 뭡니까? 공유결합을 얘기하는 거지 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얘는 분자 안에서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끓는 점과 녹는 점은 분자 바깥에서 다른 분자와의 인력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는 지금 그 인력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A랑 B를 보고서는 얘네가 어떻게 누가 끓는 점이 높고 녹는 점이 낮다 그런 건 판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공유결합은 분자 간 인력이 끓는 점과 녹는 점에 관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선 공유결합 그리고 이온결합 이 두 결합의 정기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결합 파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보시고 모르면 반복해서 듣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죠? 그리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선생님 얼굴 더 볼 수 있으니까 매우 좋죠? Very good. 오케이? 예. New Wind.